안녕하세요. 2월 6일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X 세미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LG그룹으로부터 분할해서 떨어져 나온 그 계열분이 됐죠. LX그룹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LG 디스플레이의 구동 칩이라고 해서 그 패널을 움직이게 명령하는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죠. 그 팹리스 회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도 하죠. 그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체고, 말 그대로 이제 그 LG가 예전 IMF 때 LG 반도체를 그 현대전자에 넘겨주고 빅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인수를 한 업체죠. 지금 이 반도체 그 패널 구동 IC에 대한 이 2022년 1분기 OLED DDI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LS 시스템 LSI라고, 이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업체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은 이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DB 하이텍은 삼성 거래처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업체고, 매그나칩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LX 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의 거의 전량을 다 납품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에 LX 세미콘의 실적이 연동되는 그런 회사죠. 자, 그 작년 이제 공정무시에서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전기보다는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다 매출 외형만 들었을 뿐이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X 세미콘이 LG 계열사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아주 깊다는 거죠. 그러면 LX 세미콘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그 수익을 날려면 말 그대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LG 디스플레이만큼 큰 업체와 거래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LX 세미콘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예전에 마지막 그 LG 반도체의 대표이사를 했던 분으로 이 반도체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내용 나올 때 이 반도체 회사인 실리콘 테크를 갖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LG 세미콘으로 이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작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2조 원을 찍었죠. 팹리스 업체가 매출 2조 원을 찍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로써 이 LX 세미콘은 세계 10대 팹리스 회사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제 글로벌 순위에 들어간 업체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수익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만 LX 세미콘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구본준 회장은 이런 그 LX 세미콘에 대한 그 외형 성장과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LX 세미콘의 성장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LX 홀딩스가 이 그룹 이제 LX 세미콘의 최대 주주인데요. 33% 정도밖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사들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주가도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둔화 때문에도 그렇죠. 작년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반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그러니까 LX 세미콘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지금은 R&D 부분에 대해서 사업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실제 납품 관계로까지 간다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양쪽 다 거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외형이나 이게 성장성에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11,000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LS세미콘의 또 한 가지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R&D 동맹을 맺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매그나 칩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다만 매그나 칩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인수 가격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줄 경우에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LX그룹이 이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죠. 왜냐면 가격 조건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 미국이나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이런 뭐 독과점의 여부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X그룹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인수 비용이 너무 들어갈 경우에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경기가 좀 좋아질 때 인수하면 모르겠지만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큰 돈이 들어가는 딜을 할 경우에는 자칫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전은 지금 시간이 좀 질질 끌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요번에 LX세미콘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러니까 그 IC 칩에 대한 그 패널 구동 IC 칩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같이 하기로 한 점은 향후에 그 결과물로서 나온 그 구동 IC 칩은 이 LX세미콘이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했을 때 매그나칩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하청업체였다는 측면에서 LX세미콘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그 보여줄 수 있고 그러게 되면 매그나칩 인수에 한 발 더 다가간 걸 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LX그룹의 구본준 회장은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많이 하려는 의욕이 있는 경영진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LG반도체로 입사를 해서 LG반도체 대표로서 그 현대전자에다가 LG반도체 경영권을 넘겨준 그런 비운의 경영자이기도 해서 어떻게든 이 반도체 쪽에서 사업을 키워볼 의욕이 있는 투자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LX그룹 내에서 LX세미콘이 갖고 있는 위상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죠. 경영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최고 경영자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미래 비전과 또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본준 회장과 이 LX세미콘의 이런 관계랄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LX세미콘이 LX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회사로 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